좋아.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쉽고 재미있게 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이야기 생생경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바로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중고차 이야기인데요. 차 구하시려는 분들 중고차 많이들 살펴보셨을 겁니다. 유명 사이트들도 많죠. 중고차 사고 팔아본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중고라는 말이 주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혹여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볼 텐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일까요?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이미 대기업 수준의 중고차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계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혹시 중고차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부모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차를 접했던 한 30년 전부터 네. 일단 아버님이 중고차보다는 신차를 선호해서 네. 저는 계속 중고차를 접해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제가 자동차 쪽 전문가라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중고차 소개를 부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럴 경우에 자동차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중고차를 살 때는 정말 조심스러운 게 저한테 이제 소개를 부탁하는 분도 가격도 저렴하면서 다른 곳보다 네. 품질은 보증이 되는 이런 것을 분명히 원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좋은 제품을 싸게 사길 원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가격까지 고려해야 되고 품질까지 조심스럽다 보면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현재 시장 구조상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품질이나 성능을 100% 신뢰하고 구매한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분명히 충분히 가격을 조절해서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훨씬 저렴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직도 저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차량을 구매할 때 중고차는 못 믿으니까 새 차를 사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한국 사회 중고차 시장을 말해주는 단편적인 문화일 테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네. 중고차 사는 사람들 꽤 많아졌다고 해요. 비율이나 여러 가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2019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신차 수요가 약 178만 대 정도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중고차는 245만 대 정도로 몇 년 전하고 비슷합니다. 약 1.4배 정도 되고 네. 통계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도 달라요. 뭐냐면 소비자가 매매센터하고도 거래를 하죠. 그다음에 네. 매매상도 또 다시 재구매자한테 거래를 하죠. 네. 이런 계약서를 다 카운트하다 보면 약 2배인 2.8배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네. 실제 거래되는 차량 대수는 약 1.5배 정도거든요. 네네.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자동차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신차 시장 대비 중고차 시장이 약 6배에서 7배 규모로 커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아직은 위축돼 있고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 4배 이상 커질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통계상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해외 시장도 비율을 들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차 시장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낫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신뢰성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보장이 돼 있는 미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 있고 충분히 새로운 산업의 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민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관계는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중고시장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께서 대부분 느끼고 있는 어떤 중고시장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고차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시장이 클 수 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먼저 전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좀 이슈를 전개하면서 이 이야기도 풀어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심을 크게 받고 주요 뉴스도 보도를 했는데 어떤 배경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에 대해서 제한된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인증 중고차라는 것은 자사 브랜드 차량 중에서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하겠다. 결론은 대충 6년에 12만 킬로의 무사고 차량만 취급을 하겠다.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다라고 보면 전체 시장의 약 15% 내외 정도라고 전문가들 최소 12에서 15% 정도밖에는 포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이제 예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동차 제조사들이 대부분 인증 중고차를 하고 있고 국내 수입차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도 기존의 중고 매매
어떤 업체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품질이 보장이 되고 6년에 12만 킬로 무사고 이런 등등의 차량들이 대부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차량들인데 네. 이러한 것들을 현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만 내놓는다라는 것은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인증 중고차에 대해서 현대 측에서 본인들 자사 차량만 취급하겠다고 했는데 네. 국내에서 현대 기아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데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뭐 70에서 80%까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현재 이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완성차 브랜드가 자가 브랜드, 자기 회사의 브랜드인 차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인증해서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될 것이다. 현기차와 현대기아차와 현대기아차가 아닌 중고차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인데 기존에도 중고차 업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SK도 그렇고요. 여러 얘기들이 과거에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과는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좀 차이점이 있죠. SK도 기존부터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었고요. 네. 기존에 해오던 중고차 사업을 물론 2013년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확장이 좀 어려워지자 2016년에 매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 SK는 모든 차종에 대해서 다 취급을 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현대차의 경우는 본인들 자사 차량만 하겠다. 그중에서 인증 중고차만 하겠다. 결국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워낙 좋고 수익과 품질이 좋은 차종만 빼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고 매매 사업자들이 현재 반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 사실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크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발전은 필요한 부분인데 현대기아차 브랜드만 살아남게 되는 경우에는 또 여러 고민들이 있다라는 지적이신데 소비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거나 이런 예상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저희 앞에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조사 기관이 좀 이 대기업들과 연관된 기관이어서 신뢰도 부분은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고차 시장 10명 중에 8명은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워낙 불신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허위 매물이라든지 무사고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중고 매매 산끼리 차량 거래 내역을 보면 그 인스펙션 시트 검사지에 보면 사고 유무를 체크하는데 네. 이 서너 개의 검사지가 다 좀 다르고 차이점이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어떤 인증 중고차 시장이 대두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혹시 중고차를 구매를 했는데 품질이나 상태가 기존 설명하고 다를 경우엔 가서 항의를 하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네. 부득이한 경우 그렇지 못하면 웃돈을 얹어서 다른 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만약 소비자들 입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판매한 중고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쉽게 소비자들이 양보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예. 결국 국산 대기업에서도 중고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품질을 보증을 하고 AS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결국 가격 면에서는 다소 인증 중고차가 기존 중고차 대비 다소 비싸질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중고차 시장이 양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결국은 조금 지금 기존에도 오토플러스나 이런 회사들이 인증 중고차를 많이 하고 있고 수입 자동차 회사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시장과 인증 중고차가 아닌 별도의 시장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에 뛰어들 수 있고 결국 전체 파이는 커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 매기 효과로서 다른 여러 가지 이 경쟁자들도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혹은 시장 자체를 양극화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는데 그간에 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해 왔지 않습니까? 약 7년 정도 네네. 막아왔는데 이것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큽니다. 생계 적합업종 지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로서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2013년 6년간 어떻게 네. 보면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대기업 진출을 규제를 해놨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소수입니다. 극소수 허위 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정 노력이 좀 부족했고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영업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지속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수단이 없었다는 것들이 아쉬움이 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시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소비자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80% 이상이 대기업 진출을 원하고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중고차 매매 시장의 불투명과 신뢰성이 저하된 부분이 원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6배에서 7배의 중고차 시장 파이가 있거든요. 네. 결국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그러한 어떤 신뢰성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의 노하우를 기존의 중소 매매 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처음 초반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면 지금보다 2배, 3배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30%, 40% 차지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존에 유지됐던 중소매매업의 어떤 포션은 그대로 유지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보통 한 2, 3천만 원대의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실제 소비자 가격, 최종 가격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만 돼도 갈등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소 가격대가 있는 차종과 그렇지 않고 좀 저가형 차종이면서 이렇게 두세 개로 양분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최종적인 선택은 소비자들이 할 일입니다. 인증이 되어 있으나 조금 가격 부담이 있거나 혹은 가격 부담은 없지만 그 인증 부분에 대한 신뢰를 조금 감안할 것인가 이런 시장들로 나눠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뭐 레몬마켓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뭐 이게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뭐 휀더 쪽을 뜯어보면 뭐 어떤 흔적이 있으면 중고차다, 사고가 난 차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정보까지 나돌아다닐 정도인데 그간 이런 개선 방안이 있는데도 시장 스스로 사실 개선이 안 됐단 말입니다. 결국은 해외 시장처럼 중고차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됐던 걸까요? 참 그 원인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강력한 처벌 수단이 없었다는 거고요. 네. 처벌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뭐 중고차 중에 침수 유무를 확인하려면 그렇죠. 인스펙션 시트만 보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끝까지 빼보라든지 그렇죠. 뭐 시가책을 빼봐라. 여러 가지 민간요법처럼 어떤 노하우들이 전수되고 그것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숙지하고 차를 가서 보면서도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자정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 구도를 좀 만들고 실제 중고차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매매상에서 제시하는 그 정보만을 볼 수 있고 그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정보의 언밸런스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인증 중고차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독과점 해소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신규 산업의 확장을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현재 중고차 업자들, 중소기업도 혹은 개인 사업자들과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네요. 이 대기업들이 진출하면 그나마 또 상생이라는 가치도 세워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 특유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완성차 브랜드 특유의 장점이 있겠지만 또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라든지 뭐 동반 발전 이런 것들까지도 좀 고려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인증중고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6년에 12만의 무사고만을 취급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을 둔다고 보면 전체 시장에서 일단은 12에서 15% 정도의 마켓 쉐어를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기아차가 자사의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자사 차량만 중고차로 취급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협상을 하고자 하지만 예를 들면은 다른 회사 차량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현대 기아차로 갈아타면서 네. 본인 차량을 중고차로 취급해 주세요 했을 때 이건 현대 기아게 아니니까 저희가 취급 못해요. 과연 이럴 수 있을지. 결국은 그렇죠. 큰 방향을 정해놓고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 기존의 매매 상황들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나 어떤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뭐 딱 정해진 브랜드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중고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동차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는 말을 덧붙이거든요. 사실 그만큼 자동차에는 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인식 또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까지 다 있습니다. 이 중고차 시장까지 좀 잘 건전하게 시장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우리나라 자동차 거래 혹은 개인의 어떤 자동차 문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요? 실제 자동차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몇 년 전 자료지만 이미 10년에 육박해져 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 약 10.4년이고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11.7년, 12년 정도 타는 게 평균 수명이거든요. 네. 지금 이게 몇 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늘어났을 거고요. 결론은 이제 중고차 시장이 신뢰 회복을 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불신임을 극복을 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게 최적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기업의 진출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만약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신차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요구해서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생 방안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몇 년 후에는 해외 자본에 의해서 시장을 모두 내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한 가지 예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토종 커피숍에는 거리 제한을 뒀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외국 대표적인 브랜드가 규제를 받지 골목마다 커피숍을 장악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이런 사태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차는 일단 중고차를 구매를 하는 게 일단 일상화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 보통 한 1.3명당 한 대인 게 선진국의 자동차 보급률인데 우리나라는 2.3명당 한 대거든요. 네. 아직 60% 이상 늘어날 포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고차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라도 중고차 시장을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두어야 이렇게 커지는 파이를 우리 기업이나 내수에서 수요를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 이 기존 중고차 시장과 또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자의 현명한 상생이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였습니다.